안녕, 역사 경제 해결사야. 오늘은 좀 무서운 얘기부터 시작할게. 2008년 10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던지고 또 던지던 그날 주가가 하루에 13% 가까이 빠졌어. 다들 이러다 한국 망한다고 했지. 근데 바로 그 공포의 바닥에서 조용히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 미리 결말부터 까줄게. 그때 8,000원짜리 삼성전자가 지금 36만 원이야. 45배. 100만 원어치만 사서 그냥 묻어뒀으면 지금 4,500만 원이 됐어. 손가락만 안 떨었으면. 오늘 이 얘기 끝까지 따라와봐. 내 다음 위기 때 써먹을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가져갈 게 3개야. 첫째, 위기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정확히 뭘 보고 샀는지 그 원리 하나. 둘째, 지금 시장에서 그때랑 닮은 신호가 보이는지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하는지. 셋째, 진짜 위기가 또 오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 실전 방법까지. 그냥 옛날에 삼성전자 샀으면 대박 같은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야. 그건 누구나 해. 우리는 왜 대부분은 못 샀고 소수만 샀는지 그 차이를 파고들 거야. 그게 진짜 돈이 되는 부분이거든. 그럼 2008년 그 가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갈 한 줄은 이거야. 위기의 바닥은 우량주를 헐값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다. 단 버틸 수 있는 돈으로만. 이 문장 영상 끝에서 다시 회수할 거야. 왜 단 버틸 수 있는 돈으로만이 붙는지 그게 오늘의 핵심이거든. 자, 2008년 가을로 가보자. 9월 15일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한 투자은행이 무너졌어. 158년 된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한 거야. 우리로 치면 100년 넘은 대기업이 갑자기 문 닫은 거지. 그 순간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 한국은 그 충격을 그대로 맞았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팔기 시작했거든. 얼마나 팔았냐면 2007년 5월부터 1년 동안 약 50조 원어치를 던졌어. 50조. 그 중에서 삼성전자만 약 5조 1,000억 원어치를 팔았어. 한 종목에서. 쏟아붓는 매도였지. 왜 그랬을까? 외국인들 입장에선 한국이 좋아서 싫어서가 아니었어. 본국에서 돈이 급했던 거야. 자기 나라 금융기관이 무너지니까 현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나마 잘 팔리는 한국 우량주부터 팔아치운 거지. 이게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야? 기억해둬. 그때 거리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봐. 환율은 1,500원을 넘어 치솟고 뉴스에선 매일 제2의 IMF가 온다는 자막이 떴어. 펀드에 넣어둔 돈이 반토막 났다는 사람들 사연이 신문에 쏟아졌고 다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공포에 휩싸였지. 바로 이 분위기가 중요해. 주가가 싸서 안 산 게 아니야. 무서워서 못 산 거야. 화면에 빨간 숫자가 매일 찍히는데 거기에 내 돈을 넣는다는 게 사람 본능에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팔았어. 그럼 그때 산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달랐을까? 2008년 10월 24일. 이날이 삼성전자한테는 바닥에 가까운 날이었어. 주가가 40만 원대까지 내려앉았지. 잠깐, 여기서 헷갈리지 마. 그때 삼성전자는 지금처럼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한 주에 40만 원이 넘는 비싼 주식이었어. 이유는 뒤에서 풀어줄게. 그 며칠 전엔 하루에 11%, 13%씩 빠지는 날도 있었어. 지금 우리가 보는 삼성전자가 하루에 13% 빠진다고 생각해봐. 상상이 안 되지? 그게 2008년 10월의 일상이었어. 자고 일어나면 또 폭락, 또 폭락.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몰랐어. 이때 시장은 두 부류로 갈렸어. 한쪽은 더 떨어진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산다는 사람들. 이게 다수였어. 다른 한쪽은 이건 삼성전자가 망해서 빠지는 게 아니다. 남의 사정 때문에 헐값에 나온 거다. 라고 본 소수. 같은 화면을 보고 정반대 해석을 한 거야.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 하나가 등장해. 2008년 10월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이 뉴욕타임스에 글을 하나 써. 제목이 나는 지금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였어. 모두가 팔 때 세계 최고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나는 산다고 선언한 거지. 버핏이 거기 적은 말이 진짜 유명해.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라. 말은 멋지지. 근데 막상 화면이 새빨간데 이걸 실천한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거의 없었어. 알면서도 못하는 거 그게 위기 투자의 진짜 어려움이야. 다시 한국으로 와보자. 외국인이 5조 넘게 던진 삼성전자를 그럼 누가 받았을까? 일부 기관 그리고 소수의 개인이었어. 이 사람들의 논리는 단순했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된 게 아니잖아. 그냥 외국인이 급해서 던진 거잖아. 핵심을 본 거야. 실제로 삼성전자 자체엔 문제가 없었어. 공장이 멈춘 것도 반도체가 안 팔리는 것도 아니었지. 회사의 진짜 가치하고 시장에 찍힌 가격이 완전히 따로 놀던 순간이었어. 이걸 알아본 사람들이 그 40만 원대에서 조용히 주식을 주워 담은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왔어. 10월에 샀다고 11월에 바로 오른 게 아니었어. 주가는 한동안 바닥에서 기었고 어떤 날은 더 빠지기도 했어. 산 사람들도 내가 틀렸나 하는 의심에 시달렸지. 이게 위기 투자의 두 번째 관문이야. 첫째 관문은 공포를 이기고 사는 것. 둘째 관문은 산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 많은 사람이 용기 내서 바닥에서 샀다가 조금 더 빠지면 무서워서 다시 팔아버렸어. 그럼 손해만 보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핵심 한 줄에 버틸 수 있는 돈으로 많이 붙는 거야. 빚내서 산 사람은 못 버텨. 조금만 더 빠져도 강제로 팔려나가거든. 반대로 여윳돈으로 산 사람은 기다릴 수 있었어. 결국 이 차이가 다음에 볼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냈어.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보자. 가상의 인물이지만 2008년에 실제로 흔했던 두 유형이야. 한 명은 A, 위기 직전 빚까지 끌어서 주식을 풀로 산 사람. 다른 한 명은 B, 평소에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폭락하자 조금씩 사모은 사람. 둘의 운명이 갈려 A는 위기가 터지자 순식간에 자산이 반토막 났어. 빚으로 샀으니까 증권사에서 돈 더 넣든지 아니면 강제로 판다는 연락이 와.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해. 결국 A는 가장 싼 바닥 근처에서 강제로 팔려. 공포의 밑바닥에서 손실을 확정당한 거지. 반면 B는 달랐어. 평소에 위기는 언젠가 온다며 현금을 20~30%쯤 들고 있었거든. 그래서 남들이 던질 때 그 현금으로 삼성전자를 주워 담았어. 한 번에 다 산 게 아니라 빠질 때마다 나눠서. 그리고 무엇보다 빚이 없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 여기서 외국인 얘기를 다시 해볼게. 외국인은 그때 5조 넘게 팔고 떠났어. 근데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싫어해서 판 게 아니라고 했지. 실제로 위기가 지나가자 외국인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삼성전자를 도로 사기 시작했어. 더 비싼 값에. 이게 진짜 아이러니야. 위기 때 헐값에 던진 게 외국인이고 그걸 받아준 게 국내 기관과 소수 개인이었어. 그리고 위기가 끝나니까 외국인이 다시 비싸게 사갔지. 누가 이득을 봤을까? 공포를 견디고 받아준 쪽이야? 시장은 늘 이렇게 돈이 흘러. 여기서 이런 의문 하나 들 거야. 그럼 그냥 위기 때 아무거나 사면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해줘. 2008년에 망하거나 반토막 나서 연경 못 돌아온 회사도 수두룩했어. 특히 작은 회사들이 그랬지.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온 건 삼성전자라서 그래. 망하지 않을 만큼 튼튼했고 반도체라는 진짜 돈 버는 사업이 있었으니까. 만약 위기 때 부실한 회사를 샀다면 그 회사랑 같이 사라졌을 거야. 그래서 위기 때 뭘 사느냐가 언제 사느냐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였어. 하나, 망하지 않을 우량주를 골랐다. 둘, 빚 없이 버틸 수 있는 돈으로 샀다. 이 두 개를 다 갖춘 사람만 살아남았어. 용기만으론 부족하고 종목만 좋아도 부족해. 둘 다 있어야 했던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이들은 시점을 정확히 맞히려고 하지 않았어.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거든. 대신 싸졌으니 조금씩 나눠 산다는 원칙만 지켰어. 바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싸게 모으는 게임을 한 거야. 이 차이가 다음 숫자에서 드러나. 자, 이제 다들 기다린 부분이야. 그때 산 사람들 진짜 얼마를 벌었을까? 먼저 그 비싼 40만 원짜리 주식 얘기부터 풀게. 2018년에 삼성전자가 주식을 50개로 쪼갰어. 액면 분할이라고 해. 한 주를 50주로 나눈 거지. 그래서 40만 원이 8천 원이 됐어. 계산하기 쉽게 그때 가격을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2008년 바닥의 삼성전자는 한 주에 8천 원이었던 셈이야. 자, 그럼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지? 6월 2일 종가 기준 36만 500원이야. 8천 원이 36만 원이 됐어. 한번 나눠볼까? 36만 500원 나누기 8천 원. 약 45배야. 45배. 그때 100만 원어치만 샀으면 지금 4,5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야. 1,000만 원어치 샀으면 4억 5천이고. 게다가 이건 그동안 받은 배당금은 쏙 뺀 숫자야. 배당까지 넣으면 더 커져. 실감나게 다시 가볼게.
2008년 그 공포의 가을에 삼성전자 125주를 약 100만 원에 샀다고 쳐. 그리고 18년간 그냥 잊고 살았어. 통장에서 100만 원이 사라졌다 치고 지금 열어보면 4,5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야.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가져갈 것, 배움이 나와. 공식 한 줄로 압축할게. 위기의 바닥은 우량주를 헐값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다. 평소엔 비싸서 못 사. 모두가 좋다고 할 땐 이미 비싸. 헐값은 오직 모두가 공포에 떨 때만 열리는 창문이야. 근데 여기서 운 좋게 바닥을 맞췄으니까 45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까 말했지? 그 사람들은 바닥을 맞히려 하지 않았어. 빠질 때마다 나눠 샀어. 누구는 50만 원에, 누구는 45만 원에, 누구는 42만 원에. 정확한 바닥이 아니어도 45배가 됐어. 그게 핵심이야. 보조로 하나 더 충격적인 숫자 줄게. 삼성전자 50이 주 최저가가 56,800원이었어. 그게 지금 36만 원이야. 위기 때까지 안 가도 최근 1년 안에 바닥에서 산 사람도 6배가 넘었어. 큰 위기든 작은 조정이든 공포의 순간이 기회였다는 게 계속 반복돼. 그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코스피 지수 전체는 바닥에서 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약 1년 걸렸어. 근데 삼성전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 40만 원대로 꺾인 지 약 4년 만에 150만 원 시대를 열었어. 연평균 40%씩 오른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수는 그냥 회복했지만 진짜 우량주는 회복을 넘어서 폭발했다는 거야. 위기를 버틴 사람한테 시장은 단순히 원금만 돌려준 게 아니라 그 위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얹어줬어. 단 4년을 버틴 사람한테만 그 4년이 진짜 시험이었지. 이쯤에서 의문 하나 들 거야. 왜 우량주는 위기 때 그렇게 심하게 빠졌다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답은 단순해. 위기 땐 사람들이 좋고 나쁜 걸 안 가려. 그냥 다 팔아. 특히 잘 팔리는 우량주부터 팔리거든. 현금이 급하니까 알짜부터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량주는 위기 때 회사가 나빠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남들이 현금이 급해서 빠지는 거야.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진 거지. 이 격차가 바로 기회야. 위기가 끝나서 사람들이 다시 제정신으로 가격을 매기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거든. 배움을 한 단계 더 깊게 가보자. 핵심은 회사의 가치와 주식의 가격을 분리해서 보는 눈이야. 대부분은 가격만 봐. 빨간 숫자에 패닉하지. 돈 번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가치를 봤어. 이 회사 진짜 망했나? 아니면 그냥 싸진 건가? 이 질문을 던진 거야. 또 이런 반론도 있을 거야. 그건 결과론이잖아. 그때 진짜 망할 수도 있었잖아. 맞아. 일부는 옳은 말이야. 그래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망하지 않을 회사를 골라야 한다고 강조한 거고, 위기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가치와 생존력에 대한 베팅이어야 해. 정리하면 위기 때 돈을 버는 원리는 3단계야. 하나, 우량주가 남의 사정으로 헐값에 나온다. 둘, 그걸 가치를 보는 사람이 받는다. 셋, 위기가 끝나면 가격이 가치를 따라 올라온다. 이 3단계를 알면 다음 위기 때 패닉 대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해. 자, 그럼 역사는 됐고 지금은 어떤데? 두 번째 가져갈 것, 방향성 얘기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체크해야 할 신호 3가지를 순서대로 줄게. 이게 2008년 패턴이 또 나타나는지 보는 우리만의 체크리스트야. 외워두면 다음 위기 때 진짜 도움돼. 1순위, 외국인 수급이야. 2008년처럼 외국인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던지는지 봐. 최근에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큰 규모로 파는 흐름이 있었지. 이게 한국이 나빠서인지 아니면 그들 본국 사정인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야. 후자라면 그게 기회의 신호일 수 있어. 2순위, 환율이야. 2008년에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거 기억하지?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빼서 나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환율은 위기의 온도계 같은 거야. 환율이 튀는 구간에서 우량주가 같이 빠지면 그게 그 창문일 수 있어. 3순위, 신고가 뒤의 변동성이야. 지금 삼성전자가 36만 원으로 신고가 근처잖아. 코스피도 높고. 이렇게 많이 오른 뒤엔 늘 흔들림이 와. 그때가 두 갈래야? 진짜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잠깐의 조정일 수도. 어느 쪽이든 미리 현금을 준비해두는 게 핵심이지. 이제 3번째 가져갈 것, 도구야. 다음에 진짜 그 창문이 열리면 뭘 사야 할까? 2008년 교훈 그대로야. 망하지 않을 우량주. 한국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반도체주가 대표적이지. 이들은 위기 때도 사업 자체가 사라지진 않으니까
근데 종목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야? 핵심 프레임 하나 줄게. 바닥을 맞히려 하지 마. 못 맞춰. 대신 정해진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눠서 사.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해. 2008년에 산 사람들이 정확히 이렇게 했어. 한 번에 안 넣었겠어. 그리고 반드시 거꾸로도 생각해야 해. 만약 그 우량주가 위기 때 산 뒤로 안 오르고 더 빠지면? 그래서 빚 없는 여윳돈이어야 하는 거야. 빚으로 샀으면 2008년의 A처럼 바닥에서 강제로 팔려나가. 거꾸로 가는 시나리오까지 버틸 수 있어야 진짜 베팅이야. 이제 우리 상황별로 나눠서 정리해 줄게.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니까. 먼저 지금 삼성전자나 우량주를 들고 있는 보유자. 핵심은 지금이 신고가 근처라는 거야. 흥분해서 빚내서 더 사는 건 2008년 A의 길이야. 오히려 현금 비중을 점검할 때지. 보유자가 할 일은 두 개야. 하나, 빚으로 산 게 있으면 줄여. 위기는 빚 있는 사람부터 무너뜨려. 둘, 다음 창문에 쓸 현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해둬. 다 사놓고 현금이 연기면 진짜 기회가 와도 살 총알이 없어. 현금도 하나의 포지션이야. 다음, 지금 주식이 없는 무포지션. 이 경우가 사실 제일 마음이 급해. 다들 버는데 나만 놓쳤나 싶지. 근데 신고가에서 조급하게 풀로 들어가는 게 제일 위험해. 차라리 현금을 들고 기다리면서 아까 말한 세 가지 신호를 관찰하는 게 나아. 무포지션이 할 일은 사고 싶은 우량주 두세 개를 미리 정해두는 거야. 그리고 얼마까지 빠지면 얼마씩 산다는 계획을 종이에 적어둬.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패닉해서 판단을 못해. 미리 적어둔 계획만이 그 순간 너를 움직이게 해줘. 마지막, 짧게 사고 파는 당위 투자자. 이 경우는 변동성이 기회이자 위험이야. 신고가 뒤 출렁이는 구간에선 욕심을 줄이는 게 맞아. 그리고 절대 빚을 키우지 마. 2008년에 무너진 사람 대부분이 단기로 빚 써서 돌리던 사람들이었어. 명심해. 그리고 다들 직접 확인할 곳을 알려줄게. 외국인 수급은 한국거래소나 증권사 앱에서 매일 볼 수 있고, 환율은 검색만 해도 바로 나와. 남이 떠먹여주는 정보 말고 네가 직접 이 숫자들을 매일 보는 습관을 들여. 그게 다음 창문을 알아보는 눈이 돼. 자, 솔직하게 한 개도 말해줄게. 삼성전자가 45배가 된 건 사실이야. 근데 이건 살아남은 회사 얘기라는 걸 잊으면 안 돼. 2008년에 똑같이 위기를 맞고 연경 못 돌아온 회사도 수두룩했어. 우리가 보는 건 살아남은 승자뿐이라는 함정. 이걸 늘 기억해야 해. 그래서 위기 때 아무거나 사면 부자 된다는 절대 아니야. 망하지 않을 우량주를 버틸 수 있는 돈으로 나눠서 산다. 이 세 조건이 다 맞아야 했어. 과거에 45배였다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보장도 없어. 이 채널은 시장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1차 자료에서 확인할 숫자와 시점을 드릴 뿐입니다. 오늘 가져갈 것 3개 다시 회수할게. 배움, 위기의 바닥은 우량주를 헐값에 살 유일한 창문이다. 단 버틸 수 있는 돈으로만. 방향성, 외국인 수급과 환율과 신고가 뒤 변동성, 이 세 신호를 봐라. 도구, 우량주를 미리 정하고 분할로 빚 없이 사라.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2008년에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공포를 이기고 우량주를 골라 빚 없이 버틴 사람만 45배를 가져갔어. 너는 다음 창문이 열리면 팔 사람이 될래? 살 사람이 될래? 댓글로 남겨줘. 구독하면 다음 역사도 같이 파보자.